코스피 5천의 축제. 당신은 이 축제에 초대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축제의 비용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가 만드는 환상은 당신을 눈멀게 합니다. 46년 만에 대기록 그 찬란한 유리성을 해부합니다. 1980년 1월 4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성적표인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로 첫걸음을 뗐을 때 이 지수가 쉰배 커진 5천이라는 숫자에 도달할 것이라 믿었던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로부터 46년 대한민국 증시는 숱한 위기와 좌절을 딛고 마침내 꿈의 고지라 불리던 5,000포인트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앞자리가 바뀐 것을 넘어 한국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와 구조적 임계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번 5천선 돌파의 도화선은 역설적이게도 태평양 건너 들려온 불확실성의 해소였습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한풀 꺾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린란드 병합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 속에서 무력 사용이나 보복 관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입장선에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즉각적인 안도 랠리를 선물했습니다. 전날 4,900선에 턱걸이하며 숨을 고르던 시장은 개장 단 1분 만에 5천이라는 미답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장중 한때 5천선을 돌파한 순간 시장은 환호했지만 그 이면의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과거의 상승장이 전 업종의 고른 성장에 기인했다면 이번 5천 시대의 엔진은 오직 AI와 반도체라는 단일 동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I 테마에 대한 글로벌 투자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변되는 반도체 진영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속도는 시장의 예상을 비웃듯 가파르게 솟구쳤습니다. 기업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탈보다 주가의 레벨이 훨씬 빠르게 높아진 이른바 압축 성장의 전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4,950선으로 후퇴하며 장을 마감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건전한 조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정치적 경랑 속에서 계엄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 직후 2,300선까지 추락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1년 만에 지수가 2배 이상 뛰어오른 이 파죽지세의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책과 배당 절차 개선, 그리고 상법 개정 논의를 통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노력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5천이라는 숫자가 주는 마취 효과는 위험합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극소수의 대형주가 지수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도체가 끌고 로봇이 밀어붙인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여전히 실물 경기와의 깊은 괴리라는 숙제가 서늘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46년 만의 대기록 코스피 5천 시대는 우리에게 축배를 권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속 가능한가? 아니면 깨지기 쉬운 유리성인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거대한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깨지지 않는 성역이었던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균열을 보이며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증시라는 거대한 용광로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피 5천 돌파를 견인한 가장 강력한 수급의 주체는 다름 아닌 포모 증후군에 사로잡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데이터는 이 광풍의 크기를 증명합니다.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올해 들어 보름 만에 50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액수가 빠져나갔습니다. 만족할 만한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정체된 자산에서 탈출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증시로 자금이 급격히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증시 대기 자금인 고객 예탁금은 불과 반년 만에 30조 원이 늘어나며 9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이 증시라는 전쟁터에 실탄을 장착하고 대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산의 대부분을 아파트 등 부동산에 묶어두었던 40대와 50대 남성들의 변화입니다. 취득세와 보유세 등 강화된 부동산 규제와 금리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들은 뒤늦게 증권 계좌를 열고 있습니다. 주식 활동 계좌 수가 1억 개에 육박하며 2007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이제 주식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열기 속에는 위험한 징후가 포착됩니다. 단순히 여유 자금을 굴리는 수준을 넘어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심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통화량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는 시대에 주식 없이는 자산을 늘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동은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대중의 쏠림 현상은 언제나 시장의 상투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증시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옮겨가는 이 거대한 머니 무브는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인 동시에 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세련된 투자자로 거듭나려는 40, 50대 세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광풍 속에 가려진 냉정한 수급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입니다. 증시가 5천이라는 고지를 점령한 축제의 현장에서 가장 날카로운 긴장감을 자아내는 숫자는 지수가 아닙니다. 바로 29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신용융자 잔고,
즉 비투의 규모입니다. 코스피가 1년 사이 파죽지세로 오르는 동안 투자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자본만을 태운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이익을 담보로 빌려온 빚이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치환되었습니다. 29조 원이라는 수치는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이 레버리지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마법의 지팡이가 되지만 시장이 방향을 아래로 틀 때는 상황이 급변합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가속 페달이지만 하락장에서는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몰린 종목일수록 주가 하락 시 반대 매매가 쏟아지며 하락폭을 키우는 투매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5천 돌파라는 샴페인을 터뜨리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승장이 기업의 순이익 증가라는 펀더멘탈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유동성과 빚에 의한 수급의 힘으로 밀어올린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낮다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무분별한 비투자는 지수가 조정을 받는 순간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체력을 순식간에 고갈시킬 수 있는 독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격언은 이제 진부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29조 원의 빚이 지탱하는 5천선은 마치 살얼음판 위의 거인과 같습니다. 지수가 1% 하락할 때 신용투자자가 겪어야 할 심리적 압박과 실질적 자산 손실은 일반 투자자의 몇 배에 달합니다. 결국 5천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숫자에 취해 빚을 늘린 자가 아니라 리스크의 무게를 견디며 자신의 가용 자금 안에서 냉정함을 유지한 자가 될 것입니다. 비투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시장의 과열을 알리는 가장 정직한 경고음이자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증명하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축제의 조명을 잠시 끄고 그늘진 곳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부채의 공포를 직시해야 합니다. 코스피 5천이라는 화려한 숫자의 장막을 걷어내면 대한민국 경제의 기형적인 민낯이 드러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기록한 성적표는 1% 성장이라는 초라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미미한 성장조차 오직 한 분야, 반도체의 독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데이터는 이 쏠림 현상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전체 성장률 1% 중 무려 0.9%포인트가 반도체 수출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90%를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이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작년 한 해 동안 반도체 업황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우리 경제는 성장률 0.1%라는 사실상의 제로 성장 혹은 마이너스 역성장의 늪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는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기여도는 무려 58%에 달했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엔진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기업 두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를 반도체 초호황이라며 찬양하지만 냉정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는 포트폴리오의 실종이자 외줄타기와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산시장에 거대한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깨지지 않는 성역이었던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균열을 보이며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증시라는 거대한 용광로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피 5천 돌파를 견인한 가장 강력한 수급의 주체는 다름 아닌 포모 증후군에 사로잡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데이터는 이 광풍의 크기를 증명합니다.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올해 들어 보름 만에 50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액수가 빠져나갔습니다. 만족할 만한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정체된 자산에서 탈출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증시로 자금이 급격히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증시 대기 자금인 고객 예탁금은 불과 반년 만에 30조 원이 늘어나며 9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이 증시라는 전쟁터에 실탄을 장착하고 대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산의 대부분을 아파트 등 부동산에 묶어두었던 40대와 50대 남성들의 변화입니다. 취득세와 보유세 등 강화된 부동산 규제와 금리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들은 뒤늦게 증권 계좌를 열고 있습니다. 주식 활동 계좌 수가 1억 개에 육박하며 2007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이제 주식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열기 속에는 위험한 징후가 포착됩니다. 단순히 여유 자금을 굴리는 수준을 넘어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심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통화량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는 시대에 주식 없이는 자산을 늘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동은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대중의 쏠림 현상은 언제나 시장의 상투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증시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옮겨가는 이 거대한 머니 무브는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인 동시에 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세련된 투자자로 거듭나려는 40, 50대 세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광풍 속에 가려진 냉정한 수급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입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화려한 숫자의 장막을 걷어내면 대한민국 경제의 기형적인 민낯이 드러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기록한 성적표는 1% 성장이라는 초라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미미한 성장조차 오직 한 분야, 반도체의 독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데이터는 이 쏠림 현상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전체 성장률 1% 중 무려 0.9%포인트가 반도체 수출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90%를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이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작년 한 해 동안 반도체 업황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우리 경제는 성장률 0.1%라는 사실상의 제로 성장 혹은 마이너스 역성장의 늪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는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기여도는 무려 58%에 달했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엔진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기업 두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를 반도체 초호황이라며 찬양하지만 냉정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는 포트폴리오의 실종이자 외줄타기와 다름없습니다. 지수가 5000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하부 구조인 건설과 내수 경기는 전례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화려한 전광판의 숫자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발을 딛고 사는 실물 경제의 지표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서늘한 기억을 소환합니다. 가장 뼈아픈 수치는 건설 투자 성장률입니다. 지난해 기록한 마이너스 9.9%라는 성적표는 단순한 부진을 넘어선 붕괴에 가깝습니다. 이는 1998년 이후 최악의 기록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의 큰 축을 담당하던 건설업이 사실상 멈춰 섰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규제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 경기는 투자와 수주 모두 동반 위축되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갉아먹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의 몰락은 곧바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경제와 내수 침체로 전이됩니다. 자산 가치는 주식으로 인해 불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손에 쥐는 가처분 소득은 고물가와 이자 부담에 가로막혀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장은 이를 K자형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반도체와 로봇을 쥐고 있는 극소수의 상층부는 축제를 즐기지만 건설과 제조, 소상공인으로 이어지는 하층부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는 결국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의 눈부신 수출 실적조차 건설 투자가 깎아 먹은 마이너스 성장을 상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탈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의 거울이라지만 지금의 코스피 5000은 실물이라는 본체보다 훨씬 커져 버린 기형적인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부 구조가 무너진 상태에서 상부의 지수만 오르는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체감 경기가 지수 2000 시절보다 못한 이유, 그 답은 성장의 실종과 내수의 붕괴라는 차가운 데이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림자가 아무리 화려해도 본체가 병들면 결국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도체에만 과도하게 쏠린 경제 구조는 대외 변수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향방, 혹은 AI 수요의 일시적 둔화만으로도 대한민국 전체 경제와 증시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의 착시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도체가 만들어낸 거대한 낙수 효과가 다른 산업으로 흐르지 못한 채 오직 대형주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구조. 5000이라는 숫자가 주는 마취제에서 깨어나 우리가 딛고 선 이 거대한 엔진이 멈췄을 때를 대비한 플랜 B가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고립된 승리는 언제나 위태로운 법입니다. 양극화의 실체. 코스피 5000 돌파라는 성과 이면에는 산업의 세대교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잔인한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의 환호는 오직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AI라는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곳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명 밖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은 유례없는 소외와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제 데이터는 이 잔인한 K자형 행보를 수치로 증명합니다. 지수 상승의 주역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독주하는 동안 우리 산업의 허리였던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 분야는 성장이 정체되거나 수익성이 급감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 기여도가 특정 대형주에만 60% 가까이 쏠려 있다는 사실은 나머지 수많은 기업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 경쟁력의 불균형입니다. 특정 업종의 독주는 단기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불기둥이 될 수 있지만 국가 경제 전체의 포트폴리오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전통 주력 산업의 부진은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직결되며 이는 다시 가계 소비의 둔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됩니다. 화려한 첨단 산업의 성장세가 밑바닥 경제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위에서만 맴도는 낙수 효과의 실종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증시는 전체 시장의 성장이 아니라 생존자 편향의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40, 50대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시장이 차가운 이유는 그들의 삶과 밀접한 전통산업 현장의 온기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국내 기업 전반의 경쟁력은 하향 평준화될 위험이 큽니다. 5천이라는 숫자에 가려진 이케이자형의 틈새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불기둥이 강해질수록 소외된 산업들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집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반도체와 로봇이 멈추는 날, 우리에게 남을 산업적 대안은 무엇인가? 양극화라는 숙제를 풀지 못한 성장은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리자마자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여전히 저평가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은 객관적 지표상 명확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그 근거로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주가 수익 비율을 제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으니 아직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냉철한 시각은 이 저평가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중의적 의미를 파고듭니다. 수치상으로 한국 증시의 PER이 글로벌 평균이나 미국 증시에 비해 낮은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 논리에서 낮은 PER은 단순히 싸다는 의미를 넘어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경고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단순히 세제나 규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특정 대형 기업의 실적 독주에 의존하는 취약한 수익 구조, 그리고 주주 환원에 인색한 기업의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온 결과입니다. 실제로 현재의 코스피 불기둥은 대형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실적이 꺾이는 순간 낮은 PER은 순식간에 고 PER로 돌변할 수 있는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분모인 이익이 반도체라는 단일 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현재의 PER 수치만 보고 절반이나 저평가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저평가 해소는 지수의 숫자를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과 산업 전반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탈을 강화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40, 50대 투자자들은 이미 수많은 장밋빛 전망의 부침을 목격해온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직 싸다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명확한 데이터와 신뢰입니다. 5천선 돌파 이후의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승이 펀더멘탈의 개선 없는 유동성과 심리적 쏠림의 결과라면 저평가라는 명분은 오히려 거품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숫자의 환호에서 벗어나 PER이라는 수치 뒤에 가려진 우리 증시의 체질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저평가의 늪을 벗어나는 길은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성취인 동시에 엄중한 경고장입니다. 46년 만에 밟아본 이고지가 일시적인 신기루로 사라질지 아니면 망고지를 향한 견고한 베이스캠프가 될지는 이제 숫자의 환호가 잦아든 뒤에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5천은 반도체라는 단일 엔진과 정부의 부양책, 그리고 포모 심리가 만들어낸 정교한 합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코스피 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수라는 외벽을 쌓기보다 경제의 펀더멘탈이라는 기초를 다시 다져야 합니다. 현재의 1%대 저성장 기조와 건설 내수 경기의 침체, 그리고 특정 산업에만 쏠린 기형적인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수만 오르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의 괴리가 커질수록 그 끝은 언제나 파괴적인 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숫자에 취해 축배를 들기보다는 차가운 지표들을 보며 체질 개선을 논해야 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멈춰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다변화된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전통 주력 산업들이 첨단 기술과 결합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적 혁신이 절실합니다. 또한 29조 원에 달하는 B2의 위험을 관리하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40, 50대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은 단순한 재테크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의 안녕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수의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이 화려한 숫자를 감당할 만큼의 내실을 갖추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망고지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오는 미래가 아닙니다. 5천 돌파라는 현재의 과열을 슬기롭게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허락되는 약속의 땅입니다. 5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숫자의 마취제에서 깨어나 펀더멘탈의 재건에 집중한다면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 증시는 흔들리지 않는 거인의 발걸음으로 망고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5천은 끝이 아니라 시험대입니다. 숫자의 마취에서 깨어난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망고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지수가 아니라 당신의 자산을 지켜낼 차가운 펀더멘탈입니다. 당신의 눈빛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거인의 발등 아래서 길을 찾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유프릭스였습니다.